네, 평화를 여행한 사람, 희망을 발견하는 여행자 임영신입니다. Great and mighty is our God. Great and mighty is our God. Great and mighty is our God. 프로그램 이름이 나침반이더라고요. 여행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아이템이 있죠. 뭘까요? 예, 지도하고 나침반이에요. 예, 돈하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근데 지도하고 나침반이에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지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그 지도를 향해 찾아갈 나만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 사람이 어떤 여행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죠. 저한테 페어 트래블, 뭐 공정 여행, 공정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페어라고 영어로 쓰는데 그건 저한테 나침반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제 삶의 제 여행의 나침반이 제 여행을 어떻게 어디로 안내하고 또 그것이 여행에서 돌아온 제 삶을 어디로 안내하는지 그 이야기 돌아옴까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페어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접해 보는 거 한국어로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공정, 무역, 커피 공정, 무역, 초콜릿 이런 게 있죠. 공정하다라는 단어하고 커피가 만나가지고 공정무역 커피가 탄생한 거예요. 한 신부님이 선교사로 그 남미에 갔는데 그 고산지대의 농민들이 커피 농사를 계속 짓는데 커피를 내놓고 출하하고 나면 막 굶어 죽고 학교에도 못 가고 이 빈곤한 현실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너무 의아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온 네덜란드에서는 커피를 맨날 사람들이 하루에도 한두 잔씩 마시고 커피가 그렇게 비싼데 도대체 이 커피를 키우는 농민들이 굶어 죽다니 학교를 가지 못하다니 무슨 일이 여기서부터 네덜란드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분이 궁금해서 그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커피가 산 위에서 항구로 나오기까지 코요테라는 중간 상인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그 원주민들이 밑에 내려올 수 없도록 막 트럭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십 배가 되는 이 폭리가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일반 브랜드의 커피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보통 100알이 들어있다 우리가 정하면 그 중에 몇 알이 농부에게 갈 것 같으세요? 100알 중에 한 알이 농부에게 가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다른 커피를 만들 수는 없을까? 다른 여행을, 커피의 무역을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 하면서 시작된 공정무역에 의해서 공정무역 커피를 저희가 한 잔을 마시게 되면 100알 중에 21알이 농부에게 돌아가게 되는 새로운 커피가 출현한 거예요. 나침반. 앞에 내가 어떤 가치의 키워드를 무엇과 만나게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한국에 2002년에 공정무역이 알려졌죠. 그러면서 가난한 지역, 인도의 여성들, 네팔의 산속에 있는 여성들, 또 커피를 추수하는 남미와 아프리카의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파괴되지 않고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일구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커피나무를 더 심는 새로운 커피의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자, 페어라는 키워드하고 또 하나 만나는 게 있는데요. 뭘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 드릴 때 여행하고 만난 거예요. 여행. 내가 하는 여행이 현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숲을 지키고 그곳의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새로운 여행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 물음이 2000년대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시작되고 한국에서도 2007년에 여행자들에 의해서 시작되면서 공정한 여행은 불가능한 것일까? 라는 물음으로 공정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코끼리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코끼리 쇼를 보는 여행 대신에 코끼리를 돌보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코끼리를 만나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페어라는 키워드가 만나서 삶의 곳곳을 변화시켜가는 새로운 희망의 공간들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기도 했어요. 그걸 저희는 희망의 지도를 그려가는 일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는 유럽이에요. 제가 2012년에 유럽에 이제 그 리서치를 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 주에 딱 여행을 가서 파리에 도착해요. 뭘 봐야 될까요? 에펠탑 봐줘야죠. 또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베르사유 궁전 정도는 꼭 보고 와야죠. 또
유명한 박물관이 있죠. 루브르 박물관 가야죠. 파리에 보통 배낭여행하는 친구들이 한 3일 쓰거든요. 3일을 다 여행하고 파리를 돌아 나올 때, 야, 난 진짜 파리를 제대로 봤어. 이런 느낌이 남을까요? 뭔가 못 본 게 있는 것 같고, 어떤 훌륭한 맛집이 있는데 내가 못 간 것 같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기분이 들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파리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자, 어딜 제일 먼저 가고 보고 싶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예요? 질문이? 지난번에 봤던 데를 그대로 또 보고 싶으세요? 또 에펠탑 가고 또 베르사유 가고 또 루브르를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죠. 계속 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예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처음 여행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파리에 처음 여행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에펠탑도 아니고 루브르도 아니에요. 에펠탑 앞에 있는 나 자신. 이 제일 중요해요. 뽕네프 다리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계속 찍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가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에 가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뭘 입고, 뭘 먹고,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갈까? 이 도시에선 사람들이 무엇에 절망하고 무엇에 희망을 느낄까? 새로운 질문들이 나를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새로운 여행인 거죠. 저에게는 아까 페어라는 이제 나침반이 있었잖아요. 페어가 여행과 만나고 커피와 만나는데 제 머릿속에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 지도 하나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막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 근데 사실 그 지도는 분쟁 지역 지도거든요. 불꽃이 막 그려있는 지역을 제가 다닌 건데 제 머릿속엔 그 사람들 얼굴이 별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켜지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그 불꽃 아래에서 삶을 가꾸고 희망을 일구어가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지도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곳들이 더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내가 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저를 너무나 변화시켰고 너무나 성장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 일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 샵이에요. 페어라는 키워드로 제가 여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페어트레이드 패션 샵을 운영하고 있는 한 디자이너 친구가 너 여기 가봤어? 하고 소개시켜줬어요. 이 원숭이 인형은 아프리카 여성들이 만든 그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이 샵 안에 들어가면 뭐 옷뿐만 아니라 발 매트, 수건, 젓가락, 가스레인지, 오븐까지 전부 다 온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공정무역 제품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가 샵 내부 풍경인데요. 노트 하나, 연필을 묶는 끈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은 공정무역 하면 아직 커피, 초콜릿, 그 스카프 정도인데 여기에는 인테리어까지, 오븐까지, 냄비까지, 인형 하나, 모빌 하나까지 우리 삶에 쓰는 모든 제품들을 우리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들이라면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양심 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텔인데요. 이 호텔에는 내가 잔 침대에 그 린넨 시트가 어떤 세제로 세탁을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수돗물에는 또 변기에는 이 물이 몇 프로가 재사용되고 있고 내가 불을 켜는 전기는 몇 프로가 태양열이고 몇 프로가 일반 전기인지 아침에 나오면 식당에는 그 지역 몇 킬로 이내에서 온 그 유기농, 올가닉 아침 식사를 쫙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루 여기 시티 투어를 나가려면 가이드북을 딱 줘요. 저런 일을 하고 있는 암스테르담의 수많은 공간들을 안내하는 새로운 가이드북을 정보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영국에는 공정무역이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공정무역 도시, 공정무역 타운, 공정무역 교회가 4,000개가 넘어요. 공정무역 대학. 여기는 공정무역 도시 시티 오브 런던 안에 있는 한 학교인데 이 학교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에게 공정무역 바나나를 줘요. 근데 바나나를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무역을 해야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인가를 수업을 하면서 공정무역을 가르쳐요. 허브라는 카페예요. 50년 된 건물을 인도의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사진전이 막 일어나요. 제가 희망을 찾는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카페에 한 2시간 머물렀는데 허브의 그 네트워킹하는 매니저 하는 친구가 이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저 대안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인사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의 카페를 갔을 뿐인데 아름다운 커피 말고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가 여기에 쫙 다 링크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암스테르담 가서 운하만 보고 온 것과
새로운 호텔에 묵어보고 새로운 샵에 가보고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여행해 본 것과 어떤 여행이 더 흥미로운 여행이 될까요? 처음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내가 2번 여행을 하고 3번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질문, 새로운 디렉션, 새로운 지도가 나를 안내하고 그 여행에서 돌아온 내 삶이 내가 속한 곳에서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게 하는 일이 저는 공정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경기도 화성 봉담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어디를 가건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곳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오죠. 논밭 한가운데 지어진 아파트 빌딩 숲이에요. 그리고 저 가운데 한 건물이 있고 그 건물 10층에 저희 교회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페어라이프 센터가 있어요. 이곳에 이사를 가면서 저한테 이 페어라는 나침반이 저를 도전했어요. 또 런던에도 가고 암스테르담에도 가고 팔레스타인에도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많이 하는데 네가 여행에서 보고 만나고 경험한 것이 네가 속한 마을에, 네가 속한 교회에, 네가 속한 공동체에, 그 동네 아이들에게 그것이 어떤 유익일 수 있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이 물음이 저에게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가 건물이에요. 평범한 어디에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드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가 이 공간을 같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교회 개척할 때 여유가 있나요? 사람이 많나요? 돈이 많나요? 시간이 많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모든 자원이 제한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물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페어 트래블을 하게 하시고 또 페어 트레이드를 알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을 꿈꾸게 하셨다면 이 페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마을과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원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이 공간을 디자인하신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길 원하실까?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묻고 서로에게 물었어요. 동네 분들에게도 물었어요. 상가에 몇 평의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데 우리 동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묻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 너무 멀다. 수유할 공간이 동네에 너무 부족하다. 유모차 들고 가면 카페에서 눈치 본다. 막 얘기가 나왔어요. 그 생각을 모아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었어요. 공간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는 폐기물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싹 버리면 돈 주고 버리면 트럭으로 가져가서 매립지에 매립되는데 그럼 몇백 년을 가게 되는 폐기물들이에요. 버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쓸모없는 것의 쓰임을 발견하고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고 새로 사는 것보다는 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써보자. 그리고 설계를 같이 하고 문짝을 달아야 한다면 버려진 문짝에 틀을 덧대가지고 사이즈를 만들고 철 빔을 쓰고 남은 조각을 모아서 벤치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로, 몸으로, 목공으로, 용접으로 기술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공간이에요. 멋지죠? 이 공간에 새로 산 물건도 없고 새로 산 재료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리고 유모차를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평평한 통로가 넓은 공정무역 카페를 만들었고요.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커뮤니티 키친, 공동체 부엌, 혼자 집에서 반찬하기 어렵고 누군가와 뭔가를 나눠 먹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요. 페어라는 키워드가 그러면 공간을 만들었다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공간에 있는 저희들에게 숙제가 주어지는 거죠. 저희도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좋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긴장과 갈등과 또 이해 정도의 차이가 다르니까 부대끼고 질문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지만 작은 실험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부엌이 생겼는데 뭘 하면 좋을까? 우리 그 교회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숭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송어 그 산천어잖아요. 근데 송어가 이만하더라고요. 근데 잡아와가지고 몇 마리를 잡으셔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부인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민물고기 이만하게 우리 냉동실 넓은가요? 다 냉동실이 좁죠. 너무너무 이제 괴로워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는데 송어 잡아오시는 날 딱 공지를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송어 오븐구이를 하겠습니다. 먹으실 분들 보이세요?
송어 파티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한 마리씩 또 얻어서 싸가기도 했어요. 저희는 이분이 송어 낚시를 언제 가나를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부인에게도 굉장히 기쁜 일이 된 거죠. 같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공동체에서 같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여긴 저희 교회 본당인데 우리 동네에는 인구 6만 5천에 극장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공간에 어린이 극을 하기도 하고 뮤지컬 하기도 하는 공간으로 본당을 오픈했어요. 연극을 하는데 영유아까지 해서 225명이 왔어요. 저희 작은 동네에서. 그리고 저희 공간을 오픈해서 지역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을은 사는 곳이 아니라 상상하는 곳,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열려있는 공적 공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을 학교도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이제 이런 카페 공간에서 재활용하는 일을 공간 인테리어 말고도 계속 이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느질하는 분 계시고 퀼트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 아래층에 있을 때 3년을 썼던 커튼이 위에 오니까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버려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깨끗이 빨아서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한정 특판 했고요. 그래서 저렇게 작게 판매하고 카페가 경영되는 것을 인가를 얻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또 세금을 내는 돈이 오가는 행위가 되니까, 그리고 저 수익금은 전부 지역에 환원하는 이제 공익형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카페가 운영되기도.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성탄절 지나고 교회 행사 다 끝나고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작곡한 세 곡의 곡과 스스로 만든 이야기와 토요일마다 모여서 저희 교회 본당인데 저기서 탭댄스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공연을 같이 했어요. 같이 뮤지컬을 마쳤어요. 저희가 봉담에 이사 간 지 5년 차가 됐어요. 저는 시민운동을 한 20년 가까이 시민운동에 이렇게 몸담고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상가에 건물을 얻으러 다니다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건물 주인들이 세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임대를.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교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NGO에서 건물 얻으러 가면 상가 주인들이 어쩐 때 깎아주기도 해요. 좋은 일 하신다고, 귀한 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저희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또 페어라는 키워드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페어 트레이드가 있다면, 페어 트래블이 있다면 페어 철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일이 도서관이 새로 생긴데, 체육센터가 생긴데, 우리 동네에 공원이 생긴데, 놀이터가 생긴데 하는 일처럼 기쁠 수 없을까. 이 교회가 이사 가려고 하면 그 교회가 이사 안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돈이 없었잖아요. 대신 저희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오픈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과 또 페어라이프 센터에서 하는 일을 구분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물론 불편하죠. 다락 모임 하려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모임하고 있으면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우리가 주인인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인들이 그 4년 5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편을 다 감수해 주셨어요. 지역 사람들도 불편한 거야. 이거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오라 그러면서 뭐 여기는 뭐 카페고 여기는 도서관이고 NGO라고 그러면서 실제는 우리를 전도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불편하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서로 불편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을을 변화시켜 나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공유되고 우리 교회가 가진 자원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을 섬기고 지역 사람들에게 정말 도서관처럼 기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저희도 불편하고 어렵지만 고민하면서 가고 있어요 라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저에게 여행은 돌아옴이에요. 제가 세계를 여행하고 수많은 곳을 방문하고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여행하고 돌아와 화성, 봉담, 읍, 동아리에 돌아온 제가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17 친구들에게, 아기를 키우는 엄마에게 제가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예요.
저희 동네 청소년들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저 여행 뭐 이렇게 했더니 여행 가방 남는 거 있으면 좀 빌려주실래? 이제 기숙사에 가야 되는데 가방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영어 뭐 도와줄까 했더니 수행평가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 자기소개서 쓰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걔가 물어볼 수 있고 빌릴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제가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희망은 얼마나 그 희망이 크고 아름답고 빛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희망이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일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높이 있고 너무 거대하게 빛나는 것보다 내 가까이 따뜻하게 작게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서로에게 되어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여행 가방을 빌린 그 친구가 언젠가는 세계 일주를 떠나면서 저에게 새로운 지도를 안내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아기를 키우느라고 우리 동네에서 몇 킬로를 못 나가는 그 아기 엄마가 함께 새로운 유치원을 만들어가고 함께 도서관을 꾸려가는 새로운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행은 돌아옴이라는 그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행에서 보고 느끼고 나눈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작지만 느리지만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쉽지 않죠, 진짜. 뭐 이렇게 우리가 페어플레이 하면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반칙을 좀 쓰기도 하고 이래야 좀 이겨지고, 공정무역 커피를 구하려고 해도 또 공정무역 커피가 일반 커피보다는 조금 비싸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죠. 싼 것이 싸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수익금을 많이 남겨서 지역을 더 많이 돕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느냐. 왜 먼 곳의 사람을 돕고 지역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적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어요.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한 번만 더 불편을 감수한다면 먼 곳의 사람과 가까운 곳의 사람을 한 번에 같이 섬길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선한 일, 좋은 일, 뭐 또 의미 있는 일은 한 번에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일들을 하면서 여러 노력과 이제 헌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공정무역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복음과 공정무역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께 한 잔의 차를 대접한다면 어떤 차를 대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차를 대접하면, 어떤 커피를 드리면, 어떤 의자에 앉으시면, 어떤 음식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 질문이 깊어지고 작아지고 디테일해지는 것이 저는 공정무역도 우리가 꿈꾸는 공정한 일상의 시작인 것 같아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질문을 가지는 거죠. 이걸 하세요, 이걸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게 대안이에요 라고 하면 쉽지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초행길을 같이 걷듯이 이제 길을 찾아가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실패도 있죠.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는데 그걸 함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의 시간을 견디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답이 없는 시간을 함께 견디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답에 다다르려고 하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자, 함께 묻고 함께 길을 찾고 함께 실수하고 함께 실패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 과정을 지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멋진 답을 또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두 번째 질문. 저는 가능하면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이 부담이 되어 쉽게 권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맞아요. 공정무역 초콜릿도 그냥 초콜릿보다 조금 비싸죠. 생협 제품도 조금 비싸죠. 근데 가격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공정무역 제품이 2,500원이면
그냥 일반 초콜릿이 1,500원, 2,000원까지 이제 올라온 뭐 생협 라면이 1,300원이라면 일반 라면이 요즘 맛있는 라면들은 막 1,000원 넘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제품들에 비해 기존 제품들이 값이 막 올라오면서 생협이나 이런 데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조금 줄여서, 왜 우리 안 아까운 게 있잖아요. 뭐 난 핸드백에 쓰는 돈은 안 아까워.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난 스카프 사는 돈은 안 아깝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신발에 또 투자하는 분이 계시고, 비싸다 싸다, 돈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누가 사치한다 사치하지 않는다는, 사람마다 하나쯤은 사치하는 게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작은 사치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의 값을 지불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격 차이가 500원, 1,000원을 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일구어가고, 또 무엇보다 그 안에 뭐 유기농으로 현지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또 돌아오는 긴 안목의 열매들이 있으니까 함께 사회적 투자를 함께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좋은 질문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활발합니다. 선교가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 상황이 이제껏 우리 기독교 선교가 감당했던 것 중에 가장 고군분투합니다.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든지 상대방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지역들을 일컬어서 최후의 보루, 그래서 우리는 저 지역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선교적인 돌파를 만들어내요.